안녕하세요. 톡설 라디오입니다.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연자분께서 사시는 지역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20대에 결혼을 하여 아들을 하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는 누구 못지않게 잘 살았었지요. 그러나 IMF가 터지고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서부터 저희 집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직장이 망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곧 눈치를 채고 말았지요. 남편은 엉엉 울면서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어요. 그때 저희 부부 손잡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지만 하나 있는 아들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자고요. 굳게 다짐을 하고 저도 일을 나가고 남편도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둘이 합심해서 돈을 버니까 생활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남편은 틈틈이 다른 취업 자리를 알아보려고 다녔고요. 그때만 해도 작은 시련이 있긴 했지만 가족들이 똘똘 뭉쳐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집에 있는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남편이 늦길래 끝나고 친구들과 술이라도 한잔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전화기에선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김성호 씨 댁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김성호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 오셨어요.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별일 아니겠지, 조금 다친 것이겠지, 계속 되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열심히 남편을 처치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제가 허둥지둥 아들과 뛰어갔을 때 어느 순간 의사들이 처치를 멈추더라고요. 남편은 저희를 보기도 전에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사망 진단에 저와 아들은 오열했습니다. 전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집에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음주운전 차량에 변을 당한 것이었죠.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다 정신을 잃고 기절하다 다시 깨어나서 울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해놓고 집으로 와서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매일을 울기만 했습니다. 저희 시댁, 친정 모두 충격을 많이 받으셨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살아갈 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금전폐하고 앓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희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들은 겨우 초등학생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그만 울고 기운대요. 그새 의젓해진 아들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약속, 아들을 잘 키워보자고 했던 다짐, 제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사망하고 받은 돈이 있긴 했지만 그 돈만으로는 안심을 할 수가 없었죠. 빚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도 않더라고요. 매달 생활비가 일단 가장 걱정이었지요. 시댁에서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고 친정에서도 도와준다고 하셨지만 제가 일단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친정도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고 남편이 대들보였거든요. 이제 남은 제가 돈을 벌어 아들을 키우고 집안도 건사해야 했죠. 그런데 나이 40 다 되어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가정주부로 지냈었고 남편 실직하고 한 일도 간단한 마트 아르바이트 뿐이었어요. 앞으로 20년도 넘게 돈을 벌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뭔가 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미용 기술이 여자 혼자 장사하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아는 사람이 미용실을 해서 일단 거기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학원도 등록했고요. 그런데 그 미용실에서
저는 주로 머리 감겨주는 역할을 했는데 동네에 제 샴푸 실력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머리가 시원해지는 기분이라면서요. 미용학원에도 갔더니 저는 미용 기술보다는 손맛이 좋아서 피부 관리와 마사지를 배워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안마를 잘하고 손맛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죽은 남편도 제가 안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외로 찾은 제 길이다 싶었지요. 그래서 피부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마사지도 배워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마사지샵에 취직을 하면서 썩 내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마사지하면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돈 버는 일에 무슨 차이가 있나 싶었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손님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 마사지가 아주 인기가 많아서 나중에는 발 마사지만 전용으로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발 마사지를 받고 나면 너무 시원하고 발이 시리고 다리가 아프다는 것도 나았다는 손님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 먼 데서도 저한테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힘이 많이 들고 때로는 진상 손님들도 상대해야 하는 힘든 일이긴 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울 수 있으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바르게 커주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는 저만의 샵을 내게 되었어요. 발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샵을 내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저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같이 일을 했죠. 저도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하는 친구들도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저희 샵은 갈수록 잘 되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저와 여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퇴폐업소인 줄 알고 행패를 부리는 남자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경찰을 부르길 몇 번 하고 나서 저는 아무래도 남자 직원을 뽑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 직원이 있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남직원도 둘 두고 일을 하니 훨씬 엉뚱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몇 년 전에 터지게 되었죠. 제 또래의 남자 손님이 저에게 꼭 마사지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덜컥 제 손을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집적거리는 손님들이 없을 줄 알았고 저희는 밖에 직원들도 많은데 여길 뭐 하는 대로 알고 온 건가 하고 불쾌했죠. 저는 처음에 정중히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온 거면 환불해 드릴 테니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딴에는 정중하게 말했는데 그게 그 남자 손님에게는 굉장히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의 몸이나 주무르는 주제에 그거 되게 비싸게 구네. 한 번 좀 만졌다고 뭘 그렇게 도도하게 굴어? 에이, 재수없어. 저한테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황당했고 직원들도 어이가 없는지 그 사람이 가고 나서 험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사람이 또 온 게 아니겠어요? 저희 영업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술에 취한 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불쾌하게 나갔는데 또 찾아오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싶었어요. 생긴 건 점잖게 생겼는데 생긴 대로 놀지 않더라고요. 가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저한테 자꾸 말을 걸면서 집적거리더니 이러더군요. 아, 우리 마누라가 안 해줘서 그래. 내가 돈 두둑히 줄 테니까 어디 우리 좀 갑시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러 설명을 했죠. 여기는 그런 퇴폐업소가 아니고 발 마사지를 주로 하는 업소인데 자꾸 오셔서 성희롱을 하시네요. 저의 말에 경찰들이 그 남자 손님에게 주의를 주자 남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저한테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경찰까지 부를 건 뭐요? 어차피 못 만지는 직업인데 어딜 만지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여?
아, 내가 누군 줄 알긴 하는 거야. 나 저기서 음식점도 크게 하고 사업도 몇 개나 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손님 오면 극진히 대접해야지. 몸이나 주무르는 주제에 되게 고고한 척하고 있네. 술에 취한 손님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다 결국 경찰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진상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또 처음이었어요. 저와 저희 직원들은 그 아저씨를 참 오랫동안 얘기하곤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진상이었다고요. 그렇게 참 힘들게 아들 키웠네요. 그렇지만 고생한 보람은 분명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능을 보고 성적이 잘 안 나와 재수를 한 번 한 끝에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대에 합격했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요. 입학식 때 대학 교정을 보면서 제가 다닐 듯이 설레더라고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 제가 고생한 거 다 갚아주겠노라 말했습니다. 저는 말만 들어도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가고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군의관까지 마치고 나와 개원도 하고 더 바랄 것 없이 훌륭한 청년이 되었지요. 생긴 것도 꽤 잘생긴 편이고 키가 커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또 뭐 아들 가진 입장에서 며느리 욕심 없지는 않았지만 그저 인성 바른 며느리, 인성 바른 집안이라면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아들이 35이 되어서야 저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터라 잘됐다 싶어서 얼른 진행시키자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대충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떤 애니? 저보다 4살 어리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말 없는 아들은 그 이상 말하지도 않더라고요. 곧 여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얌전하고 예쁘게 생기고 순한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감이 흡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이 의사인데 더 좋은 집안, 더 나은 며느리감 얻을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좋다면 저는 찬성을 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상견례장에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아들도 저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저는 백화점에서 산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부모님께는 나중에 인사를 드릴 생각이었고 상견례는 저만 나가기로 했었지요.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안사돈과 여자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쪽도 마찬가지였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갔어요. 앉아서 기다리시죠. 다 같이 착석을 하고 잠시 후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얼굴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예전에 저에게 패악을 부렸던 그 진상 손님이었던 것이었죠. 그 얼굴을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났습니다. 그 행패 부리던 시뻘건 얼굴이요. 제 얼굴이 새빨개지고 흥분을 하니까 아들도 저를 의아하게 보고 안사돈도 무슨 일이 있나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기억나세요? 그러자 바깥사돈은 벌벌 떨면서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힘이 탁 풀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다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저희 둘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제가 똑똑히 알려줬습니다. 제가 발 마사지에서 아들 키워냈습니다. 뭐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더러운 일 다 있습니다만 저희 가게에서 행패 부린 사람 여기서 다시 볼 줄은 몰랐네요.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 될 아이, 안사돈 모두 놀라 눈이 둥그레져서 바깥사돈을 보더라고요. 바깥사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저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보고 한 번 해달라고 만져달라고 남의 몸 만지는 주제에 뭘 그렇게 비싸게 구냐고 했던 분이 제 앞에서 덜덜 떠니까 참 우습네요. 안 그래요? 그 말에 상견례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사돈은 바깥사돈에게 다그치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묻고 바깥사돈은 덜덜 떨면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상견례장을 정리하고 들어온 아들이 훅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그 사람이 여자친구 아버지일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아들이 착잡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심란하더라고요. 앞으로 어째야 할지 참 심란한데 아들이 먼저 말하더군요. 여자친구한테 말하고 오는 길이에요. 저희는 인연 아닌 것 같다고요. 엄마랑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장인어른으로 존경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여자친구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단호함에 놀랐고 미안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네요. 그냥 모든 감정이 복합되었었네요. 지나간 세월 동안 고생한 일들도 떠오르고 아들이 의사되어 짝 만나 잘 결혼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쩜 이런 악연이 있나 그 남자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결혼은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아들은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얼마 후 아들의 여자친구가 저에게 인사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 저희 집도 요새 난리예요. 저희 엄마도 쓰러지셨고요. 아빠가 밖에서 그러고 다녔을 줄은 정말 모르셨대요. 불쾌하셨던 기억 잊으실 순 없겠지만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가더라고요. 참 그 일만 아니었으면 좋은 인연일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얼마 후 아들은 다시 연애를 해서 장가를 잘 갔습니다. 젊은 아이라 그런지 상처도 금방 있더라고요. 다행인 일이었죠. 전 여자친구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연이란 게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 줄 알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